자, 우리 문학 볼 거고요. 자, 우리 문학에서는 그 뒤에 소설 하나, 그다음에 시 하나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소설은 고전인데 와봐, 고전으로 오세요. 그 가는 안 할 거고요. 가는 뭐 지금은 안 읽을 거고요. 그 나부터 보세요. 그 나에 선생님이 좀 빠르게 읽어줄게. 봐봐. 음, 처음에 그 사령이 데리고 가서 옥줄에게 넘겨주자. 사실 그 가에 그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지를 좀 언급을 해둔 상태이긴 해. 근데 어쨌든 그냥 본문만 좀 본다고 생각해 볼게. 처음에 어쨌든 사령이 데리고 가서 얘를 옥에다 가뒀어. 가가지고 얘한테 돈을 내라고 막 졸랐대. 자, 그럼 누구를인데 이제 서대주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서대주를 사령이 데리고 가서 이제 옥에 가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돈을 달라고 막 해가지고 얘가 돈을 막 줬대요. 그쵸? 그랬더니 이제 결국 옥안에 갇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때?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뭐 편하게 쉬게 하고 막 돌봐주고 막 그렇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서대주가 옥에 갇혔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서 사령이 돈을 내라고 줄라 이런 게 이제 결국 좀 우리 지금 말로 바꾸면 뇌물이잖아. 그래서 뇌물을 막 이제 요구를 했어. 그랬더니 정말 주니까 정말 잘해주고 막 그랬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막 이렇게 서대주가 이제 누워있으니까 막 누구는 막 손도 주물러주고 또 누구는 그 다리도 막 안마해주고 뭐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위로하는 행동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그치? 이렇게 서대주를 위로하는 행동들이래. 그래서 이제 이걸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배를 움켜잡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땠다? 그러니까 진짜 좀 우스꽝스러웠다. 자, 그런 모습이었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통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쵸? 자, 여기에서 이제 막 호통을 쳐. 너가 이 조그만 게 막 이러면서 뭐, 너가 남의 물건을 다 도적질했다는데 너 진짜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 거짓말이면 뭐 당장 뭐 형벌로 다스릴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걸 뭐라고 해줘야 하냐면, 그러니까 문책을 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형리가 이제 문책을 해. 자, 그래서 이제 서대주가 이제 이 말을 듣고 막 떨려, 속으로는 떨린데, 그래도 이제 겉으로는 좀 태연하게 좀 진정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대소하며, 그러니까 뭐 크게 웃으며, 크게 미소하며, 자,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원래 대대로 부자다. 나는 원래 대대로 부자인 사람이다. 나는 그러니까 뭐 무언가를 뭐 꾸거나 막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애초에 부자다. 음. 근데 뭐 내가 훔쳤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훔쳤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냐? 음. 자, 그러면서 이제 이놈의 평상시 소행이라고 해서 지금 요 이놈, 즉 서대주가 지금 이렇게 좀 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자, 이놈. 그래서 이제 이놈의 소행을 막 얘가 이제 일러 바치는 거죠. 그렇죠? 막 일러 바쳐. 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놈이 했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쭉 여기에서 일러 바치는 거, 그치? 자,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행동거지가 아주 불량한 뭐 그런 아이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얘네는 뭐다, 또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예의도 없어요, 또. 이렇게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행실머리가 없는 그런 이제 아이입니다. 이놈은. 자,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지금 자기 잘못도 스스로 모르고 이렇게 나에게 터무니없는 말로 이렇게 얽어매는 송사를 지금, 얘가 지금 꾀한 것이다. 이 아주 맹랑한 놈이다. 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소를 당한 거 이 자체가 너무나 더럽힘을 이제 당한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이라서 막 죽고 싶다. 막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바라는 건 제발 이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그래서 지금 말을 꽤 길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냥 뭘 얘기했다고 해야 돼? 자신은 죄가 없음을 주장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없음을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오히려 즉 상대가
상대의 죄질이 나쁜 것이다, 불량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은 그것을 주장하는 말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연결을 해보면 이게 선생님이랑 안 읽었지만 그 가를 읽어보면 가에서 이제 우리의 그 주인공 서대주가 이거 훔친 거 맞잖아요. 그쵸? 즉 가의 내용과 연결하면 결국 이 말은 뭐여야 돼? 이 말은 오히려 이제 거짓말이어야지. 그치? 음, 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이렇게 뭐 꿇어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걸로 하자. 자, 꿇어 앉아 있는데 막 울고 있죠? 나 눈물도 좀 흘리고 있고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원님이 뭐 이렇게 칠 만한 부분은 아니어서 자, 아무튼 다시. 그래서 이제 막 울고 있단 말이야,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원님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왠지 사리에 맞는 말 같단 말이야. 자, 그래서 칼 벗겨주고 놓아줬다. 그래서 우리 오히려 이 타남주가 이제 오히려 간악한 소송을 했다는 걸로 벌받았다. 맞죠? 우리의 서대주, 우리 주인공인 서대주는 이제 그렇게 절하고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원님의 이제 판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원님이 그래. 서대주는 잘못한 게 없나 본데 자 이렇게 해서 판결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가하고 연결을 좀 해보면 어때? 이거 뭐라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잘못된 판결이라고 해줘야죠. 그렇죠? 이렇게 잘못된 판결을 내렸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서대주는 후에 수백의 여자를 취하고 뭐 자손이 번성하고 뭐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다 도적질로 생활을 했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 후손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 서대주가 사람을 해친 그 마음에 대한 결국 안갚음이라고 생각한다로 끝났습니다. 음, 37번은 넘어가고요. 그 38번, 그러니까 지금 읽은 내용하고 연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만 볼게요. 38번에 그 가를 보면,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해라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나는 읽었잖아. 해볼게. 선생님이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에서 그 서대주의 모습을, 뭐, 입이 뾰족하고, 뭐, 귀는 어떻고, 뭐, 라고 이제 이렇게 묘사한 것은 동물의 외형을 반영한 것이다. 이거 어때요? 이거 괜찮죠? 그쵸? 애초에 이 우화라는 말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모습을 이렇게 입은 뾰족해, 귀가 오물거려, 뭐 이런 것들은 적어도 그 동물의 외형을 반영했을 것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우화라는 것만 알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그 타남주가 섬으로 귀향을 가는 게 결말이지, 그치? 그럼 이와 같은 결말에서, 그렇지. 신인은 역시나 지켜야 해. 라는 이 윤리의식이 강조되었니? 아니지, 틀렸죠?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보고 우리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결국은 이 잘못을 저지른, 즉 죄가 있는 인물의 오히려 편을 들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원님조차도 이렇게 판결을 잘못 내린 것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제시된 결말이었다면 이와 같은 결말을 통해서 결국 그렇구나 역시 신인은 지켜야 하구나 막 이런 윤리의식을 강조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알겠죠? 자,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비록 소설에서 그 서대주는 이제 결국 풀려났습니다. 오히려 타남주가 귀향을 갔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마지막 문단에 뭐라 그랬어? 그래서 이 자손들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 안각을 당했다 이렇게 됐잖아, 그지? 그럼 결국 이런 지점하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에 올바른 삶에 대한 무엇을 도덕적인 교훈을 연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대에서는 어찌됐든 자기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속여서 이렇게 자기는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결국 그 자손들이 어때? 그 자손들이 대대로 이렇게 안갚음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좀 도덕적인 교훈을 줬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지. 알겠죠? 응. 나 39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다시피 38번에서 지금 하나 읽었잖아요. 하나 읽었는데 이제 이거 문제 풀었고, 그치? 자, 그 다음 39번에 할 수 있나 보자.
자, 일단 나에서 수조를 통해 그 뇌물을 받는 부패한 관리 얘기한다. 어때? 괜찮아? 괜찮지, 그치? 아, 뇌물 받는 얘기했구나. 그럼 이런 것들이 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가능하고. 그다음 나에서 이 서대주를 통해서 이 타인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리는 간사인 여기에서 음, 타인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 떠는 지점이 있었니? 그런 내용 없었어. 오히려 자기의 권세지 그냥 이거는 그 자신의 권세를 좀 내세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뭐 틀리진 않거든요. 자기는 평생 이제 늘 부자였고 돈도 많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 그러니까 좀 나의 권세를 내세워서 위세를 부리는 뭐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타인의 권세자 이렇게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나에서 원림을 통해서 시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무능한 이 판관을 풍자하고 있다. 괜찮지, 그치?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어떤 판결을 내린 이 원님이 결국 이렇게 서대주 풀어주고 뭐 했단 이런 것들도 결국 제대로 판결 내리지 못하는 그 당시에 이 무능한 관리들을 얘기했구나.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역시 일리가 있죠. 문제 두 문제 풀었어, 그치? 이렇게 벌써. 그럼 뭐 안 봐도 나머지는 못하겠네요. 그다음에 나도 좀 빠르게 볼 텐데, 나 보세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지. 막 군사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토끼, 막 달려들었대. 자, 그래서 토끼가, 내가 욕심을 부려서, 허황된 욕심. 허황된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자라를 쫓아왔다가,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다. 자, 이것은 모두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자초한 화다. 내가 대체 누구를 원망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자기의 탓에 자기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화를 당하게 된 것. 네? 자, 이렇게 화를 당하게 된 것. 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자책을 했어, 스스로. 그치? 자, 그러면서 이때 토끼 이 말을 들으면 청천벽력이 어,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토끼가 어떠냐면 여기에서도 뭐 크게 읽을 건 없고요. 이렇게 막 한탄을 했거든. 아휴, 내가 이렇게 영화 보기를 탐내어 오니까 이렇게 변을 당하지. 난 날 수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나 어떻게 벗어나지? 막 이러면서 한탄을 막 했어. 자, 그런데 또 생각하기를, 그래, 옛말에 이르기, 죽을 때 빠진 후에 산다 하였으니, 어떻게 죽기만 생각해? 막 이러면서, 그, 여기 지점에서 나타난 대로 꾀를 생각하라. 아직 한탄을 하다가, 이제 무언가 좀 묘책을, 계책을 생각을 해내는 거야, 그치? 음. 뭐 방법이 없을까? 살아날 방법이 없을까? 이랬어.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큰 따옴표가 나오는 건데, 자, 볼게. 하는 말이, 대왕님은 임금이십니다. 자, 그래서, 자, 한 말을 올리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간으로 그 대왕님의 그 병이 나을 거라는데 내가 그걸 어찌 사양하겠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렇게 해서 죽으면 사당까지 세워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죽어도 된다. 자, 근데 하는 말이 자, 나는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서 내 간은 굉장히 이제 진실로 정말 아주 약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걸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나만 만나면 다 간을 달라고 한다. 음. 자, 그래서 그렇게 보채는 게 뭐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그걸 여기 고봉중령 깊은 곳에다가 감춰두고 다닌다. 그러다가 내가 여기 온 거다. 내가 애초부터 대왕님 만날 줄 알고 왔으면 내가 당연히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굉장히 길게 말했지만, 이제 이거 우린 뭐라고 해야 돼? 당연히 그 자기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자신의 계책이죠, 이거. 당연히 거짓이고요, 말의 내용은. 알겠죠? 음. 자, 이렇게 해서 막 얘기했어. 나는 죽어도 된다. 그런데 내가 간을 놓고 왔네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자라를 막
혼내. 음. 아니, 아니죠. 여기에서 자라한테 계속 하는 얘기네요. 자, 이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뭐다 자라까지 막 혼을 내. 하는 말이 아니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뭐 이러는 거. 이러한 사정을 나한테 미리 얘기했어야지. 자, 이렇게 자라도 막 꾸짖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왕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처음엔 어떠냐면 이렇게 막 화를 내죠. 와, 이거 지금 간사한 놈이네. 막 이러면서. 너 지금 나 속이는 거지? 이러면서. 어, 나를 기만하네? 이러면서. 너 더 혼나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용왕의 그 다음 말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이거 어떠니? 넘어가지 않아요. 그쵸? 일단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크게 질책을 하고 있다. 이거잖아. 자, 그래서 토끼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일단은 목 떨리죠. 그쵸? 자,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음. 자, 다시 한번 내 말 들어봐라. 자, 만약에 배를 갈라 없으면 그때는 어차피 대왕님은 병도 못 고치고 죽는 거 아니냐. 자, 그러니까 그때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라.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끼는 지금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위기를 자신의 무엇으로 기지로서 기지로 지금 계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지다라고 하는 거 뭐 지혜랑 비슷한 말이고, 자, 이렇게 지금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기지를 발휘하고 있다. 자, 이제 그래서 용왕이 조금씩 넘어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출입하는 표적이 있냐, 자, 너 간 출입의 표적이 있어? 증거를 대봐. 뭐 이런 거죠. 증거를 요구했어. 그 간을 그렇게 빼놓고 다닌다고? 그러면 그 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몸 겉에 증거가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 조금씩 넘어오는구나. 자, 토끼가 기뻐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남았네요. 자, 그러면 요 문제만 먼저 봅시다. 즉 나의 A하고 다의 B하고 그러니까 되게 뭐 많이 읽었는데 이제 결국 우리한테 요구한 게 뭐 요 두 문제는 이미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 그 다에서 뭐 요 정도였네요. 요것만 읽을 거 그랬네. 음. 자, 뭐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의 B 부분 어디지 근데? 다의 B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 윗부분. 자, 진작 말하죠. 가져왔을 텐데. 막 이러면서. 그쵸? 자, 그럼 하나씩 보세요. 자, A는 B와 다르게 무고를 당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A에서는 이 서대주가 자기는 무고하다. 나는 억울하다. 자, 이런 얘기 한 거 맞아? 맞고, 그 B에서는 이런 얘기 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 B는 A와 달리 자기의 선행을 나열하며 남들과 다른 면모를 얘기한다. 자, 틀렸다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의 그 B 부분에서, 이 B 부분에서 자기가 했던 그런 선한 행동들에 대한 나열이 있었니? 아니지. 없었죠, 전혀. 음. 자기의 선행을 나열했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쵸? 뭐 다시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 나머지 보세요. 그럼 A는 특정 인물의 부당한 행동을 강조한다. 특정 인물 누군데? 즉, A 속에 들어있던 그 말에 어떤 특정 인물은 누구로 해줘야 돼? 자, 서대주로 해줘야죠. 서대주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 서대주가 잘못한 점을 쭉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얘기한 거 맞고. 그 다음 B에서는 자기가 특별하다라고 얘기한 거 맞잖아. 여기서 특별한 거 뭔데? 자기 간은 원래 좀 영약이어서 자기가 늘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 잘 하는데 사람들이 막 보채가지고 그래서 늘 숨겨둔다 막 이렇게 해서 자기가 특별하다는 얘기한 거 맞고 그 다음 둘 다 묶어가지고 결국 이건 대상을 설득하게 하는 거 맞니? 맞지. 자, 그 다음 둘 다 청자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거, 즉 공손함인데요. 이런 좀 공손한 그런 어투를 쓰고 있는 거 맞아? 그럼 맞다라고 해야지.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해 보이는 건 40번이고요. 이 40번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해. 자, 왜냐면 답이 1번이었거든. 그치? 자, 뭘 찾으라고 했니?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을 찾으라고 했어. 자, 이 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거든요. 찾아볼까요? 자, 일단 그 다에서
자, 다에서 먼저 이걸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다를 보면, 음, 바로 보이죠. 이런 거 보이면 진짜 이거 지금 보여야 되거든요. 문장 끝 봐봐. 이건 대체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하나리요. 이거 서리적 표현이잖아. 기억나니? 이런 거. 누구의? 서술자의. 이런 게 지금 서술자의 서리적 표현이잖니.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다음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세상에 턱없이 명리를 탐하는 자는 가히 이것을 보아 징계할지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서리적 표현, 영탄적 표현,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즉, 서술자의 말에서 자, 이와 같은 표현 나타나는 거 뭐라고 한다? 우리가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지점을 잡는 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그 위에는 그 마지막 문단에 애초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것은 서대주가 사람을 해친 마음에 대한 안갚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의 주체가 누군데? 이 생각의 주체가. 이게 서술자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그것은 내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밝힌 거기 때문에 우린 이런 지금 체크한 지점에서 그 서술자의 개입, 특히나 이 주관적 논평을 얘기해줘야죠. 자, 이것도 2번까지 볼 건데 그 2번에 독백적 진술, 뭔지 알죠? 자, 독백적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를 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잖아. 이 독백적 진술이 일단 나에서는 없었는데 그 다에서는 있었다는 거야. 자, 다에서 독백 있었나? 있었지. 어느 지점에서? 작은 따옴표 친 부분. 여기. 그래, 내가 생각해보면, 그래, 맞아. 막 이러는 거, 이거. 그래. 나는 축지 않은 술법도 모르는데 난 어떻게 벗어나지? 뭐 이런 거. 작은 따옴표.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옛말에 이르기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내적 독백이라고 한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는 없었고, 다에는 지금처럼 확인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현대시인데, 저 현대시로 뭐 읽을 건 아니고요. 이제 답만 좀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43번에 그 가에서 서리적 표현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 서리적 표현을 있는 점지 당연히 할 수 있어야지. 그 문장의 끝을 빠르게 보셔야 됩니다. 자, 문장 끝을 빠르게 보면 어린다, 어린다, 고 됐고 백힌다. 너는 날라갔구나. 에이? 구나? 자, 그러니까 지금 서리적 표현은 없습니다. 즉 서리법이라고 하는 이 서리적 표현은 없고 다만 이 마지막에 뭐가 있니? 영탄적 표현이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가에는 서리적 표현이 있다 당연히 틀리고. 자, 그다음 나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그 시 분위기 형성하는데 참 기여해. 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말 아니었죠. 그 우리가 특정한 계절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인데 특정한 계절 시작할 때부터 나왔어. 올 봄에도 이렇게 잎을 피워냈습니다. 저 이랬잖아. 음. 자, 그래서 일단 그 2번 이렇게 계절적 배경이 맞는 말. 봄이지 뭐. 자, 그 다음에 이 가에서는 동적인 심상. 동적 심상이 뭐니? 기억나? 자, 이거 움직임이잖아. 그 움직임의 요소. 음. 자, 정적이라고 하는 건 그 반대. 즉, 움직임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이건데, 그 가에서의 동적인 이미지의 부분, 당연히 있죠. 뭐 너무 많은 건데요. 많아요. 어, 날개를 파닥거린다. 무언가 창문에서 이렇게 막 날개를 파닥거리는 게 있다. 내가 그래서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고. 또 밤이 밀려나갔다가 다시 부딪히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또 내가 유리를 닦는 이런 행동들. 또 마지막에 또 산지처럼 날아간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동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나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이연 보면은 이렇게 잔가지 끝으로 하늘을 막 밀어 올리면서 잎사귀를 다 이렇게 꺼내고 있단 말이야. 응. 응.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동적이다. 자, 이렇게 돼야지 갑자기 여기서 정적은 안 되죠.
그다음 뭐 답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나왔고요. 그 나머지는 뭐 자 4번까지만 뭐 다 볼까? 자, 간은 인간과 자연의 대비. 뭐 일단 이런 거 없고요. 자, 인간사와 자연사의 대비. 선생님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이런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현대시든 고전시든 그 인간과 자연의 대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여야 하거든. 그래서 뭐 당연히 없었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그 자연을 인간에 빗대어자, 자연을 인간에 빗대어자 이런 식의 표현도 나왔는데, 자 이제 요게 이제 의인법 기본적인 의인법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자연을 인간에 빗댄 게 있니라고 하면 당연히 있었죠, 그렇죠? 그럼 정확하게 그 근거범을 찾아보면 이런 거야. 음. 지금 1년에서 느티나무 얘기를 하고 시작했잖아, 그치? 느티나무는 잎을 냈어. 그러면서 이 끝으로 하늘을 밀어 올리면서 자, 그는 누구니, 여기에서? 당연히 느티나무인데, 우리가 의인법 정의할 때 어떻게 했니? 그 자연물을, 즉, 사람이 아닌 대상을 인칭대명사, 그 인칭대명사로 지칭하는 거. 자, 이 자체가 의인법이잖아.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점만 바로 보더라도, 아, 의인법이구나. 자,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마지막도 볼 건데, 자, 모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쓰고 있다. 자, 이게요. 사실, 가에서는 뭐, 괜찮아요. 왜냐면 가에 그 마지막 부분에, 아, 정말 너는, 이렇게 하면서, 너는 그렇게 날아갔구나. 뭐 이랬잖아. 그래서, 그, 가 정도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 나를 읽어보면, 나도 빠르게 그 말끝만 한번 보세요. 말끝만. 잎을 내었다. 그는 꺼낸다. 보이죠? 음. 그리고 그는 내놓는다, 빛이 나온다, 한다.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도 그냥 한다. 이렇게 돼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게 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4번인데 틀린 거 찾아라인데 일단 이것도 뭐 틀린 내용만 봅시다. 보시면 그 3번에 그 나에서 고목이 발에 묶인 채 하늘을 막 밀어 올린단 말이야. 그치? 그럼 하늘을 자꾸 밀어 올려서 결국 고목은 죽어가요. 뭐 이렇게 되면 뭐 소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늘을 밀어 올리면서 뭐다? 이렇게 잎사귀를 꺼낸다. 잎을 피운다고 했거든. 잎을 피워낸다. 에? 피워낸다. 자, 이거. 우린 이런 걸 어떻게 소멸이라고 하겠냐, 이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건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뭐 생성이라고 하든가, 뭐 아니면 뭐 생명력이라고 하든가, 아시겠죠? 자, 마지막인가요? 이런 거, 즉,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고, 이런 행동들, 지우고 다시 보고, 지우고 다시 보고, 자, 이런 행동들이 지금 자식에 대한 어떤 그리움의 행동이다. 괜찮죠, 그쵸? 그 다음, 또 나이에서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 자, 이런 게 이제 생명력이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잎을 피워내는 생명력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가에서 이렇게 자꾸만 보고 싶자 하는데 결국은 볼 수 없는 자 이런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자식을 떠올리는 그런 화자의 모순된 심리다. 맞는 말인데 일단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가진 화자의 행동은 지금 정말 자기가 외롭다는 걸 더욱더 느끼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자식이 이렇게 죽어서 자꾸 창문에 뭔가 어리는 듯한 이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거니까 결국 그 행동 자체는 화자에게 굉장한 외로움을 유발하겠죠. 근데 그런 행동이 무언가 또 자식을 만나게 하는 그런 느낌도 이제 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행동은 내가 혼자라는 그런 외로운 마음을 갖게 하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잠시나마, 뭐, 물론 착하겠지만 그렇게 자식을 또 만나는 것만 같은 그런 황홀한 마음을 이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서 뭐 역설법이다, 뭐 가능합니다. 근데 슬픈 마음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야 되구나. 그 다음에 이 산세는 결국 자식을 비유한 것으로 상실감. 이렇게 산세가 되어 날아갔구나 이랬으니까 상실감 얘기할 수 있잖아. 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보면 이 날아오르는 새는 느티나무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거 마지막이니까 한번 가서 보면은 그 왼쪽에 이렇게 날아오르는 새처럼 비록 발은 묶여 있지만 날아오르는 새처럼 이 느티나무도 날개를 쫙 폈다. 이랬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날아오르는 이 새라는 표현이 느티나무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맞고 그것은 죽음을 감내하는 그런 수용하는 태도다. 이거 뒤에 거 틀렸죠, 그쵸? 이 죽음을 감내하는 어떤 수용이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그 여기에서 뭐 삶에 대한이라고 해도 좋고, 뭐 아니면 뭐 쉼표 안 줘도 되구나. 즉 생명소생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삶에 대한, 뭐 혹은 생명소생에 대한 그런 의지를 형상화했다. 이래야겠지. 알겠지? 음. 자, 여기까지예요.